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1번 문제 이제 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계산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고 문제를 어느 정도 장악하는 힘을 키워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 해석에서 계산은 빼놓으면 시체이기 때문에 계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친구들도 이거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대표 카페, 우리 군뜨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군뜨 카페 주소는 댓글이라든지 더보기에 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해 주시고, 가입한 다음에 등업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요. 등업하시면 여러분들 이 수포자 프로젝트 문제 쭉 보실 수 있고, 향후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도 다 참여 가능하시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와 같이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를 물어보지? 물어보는 바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물어보는 건 우리 한글에서는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선풍기 원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용어가 어려운 게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이런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부터 하시는 게 맞거든요. 자, 원가. 우리 원가는 뭐냐면 우리 선풍기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래 가격이 돈이 들어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 원가, 선풍기를 만들고 이렇게 제작하는 이 원가인데, 원가를 그대로 우리 손님들한테, 고객님들한테 10,000원에 파시는 우리 상인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가는 뭐냐면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우리 5,000원 정도 한번 벌어볼까요? 그래서 5,000원을 더한 15,000원이 뭐냐면 바로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렇게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익을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와요. 자, 이익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자, 이익. 자, 오늘 얼마 벌었어요? 오늘 얼마 벌었어요? 알려면 첫째, 5,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물건을 판매한 가격에서 얼마였어요? 15,000원에 판매했죠. 여기서 어떤 걸 해야 5,000원이 나오죠? 할인. 아니요. 15,000원에서 어떻게 5,000원이 나올까요? 우리 원가에서 맞아, 원가를 빼야 돼요. 네. 그래서 원가가 얼마였냐면 10,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그래서 이 공식이 뭐냐면 바로 이 판매한 가격을 간단하게 판매가라고 해. 판매가 빼기 원가를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 외워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원가 공식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원가 형성은 원가 더하기 뭐를 해야 정가가 되는 거죠? 이익을 더해야 되죠. 정가 또는 판매가라고 해요. 예, 왜냐면 우리가 항상 마트나 어디 가질 때 내 눈에 찍혀 있는 그 돈이 뭐예요? 바로 정가거든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겠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네모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원가를 네모로 한번 좀 지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가에 20% 이익을 붙인다는 말은, 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어떤 물건은 원래 자신의 가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붙일 때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000원이 20%를 딱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2,000원이 돼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빨리 되냐면 우리 숫자가 쉬워서. 자, 20,000원이면 어떻게 되죠? 20,000원에 20% 둘이 곱하면 되니까 4,000원이라서 24,000원. 자, 이거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이 원래 있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다가 20%를 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원래 자기 자신은 100%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를 더하면 100이랑 120 더하면 얼마예요? 120%죠. 120%는 퍼센트가 숫자는 아니잖아요. 이 퍼센트를 없애려면 0 2개를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2가 숫자가 나오고 1.1을 그냥 냅다 곱하면 됩니다.
요것만 한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원에다가 1.1을 곱하니까 12,000원 나온 거고요. 20,000원에다가 1.1을 곱하더니 10이랑 2 곱하면 24죠? 24,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 숫자다 뭐 곱하면 되는 거예요? 1.2만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거 이제 여기 한 줄 끝냈어. 여기까지 끝냈네요. 그래서 안 팔렸던 여기 이게 정가예요. 여기에서 5,000원을 할인. 자, 할인한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예요? 할인은 네. 빼기죠. 그럼 빼고 5,000원 빼시면 되고요. 3,000원 이익이 생겼다. 이게 3,000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건 판매 가격이에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에 뭐를 해야 이익이 생기죠? 원가를 빼. 원가를 빼야 돼. 원가 아까 우리 이 문제 얼마였어요? 1번에 네모였죠. 네. 여기 네모였죠. 그래서 네모를 한 번 더 빼주시고 그게 3,000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5,000원은 저쪽으로 넘겨서 빼기 5,000원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왜 넘기는 거냐면 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네모 박스만 이렇게 합쳐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빼기 5,000원을 넘기려면 양쪽에다가 5,000원을 똑같이 더해주시면 부호 반대로 얘가 지워지면서 얼마가 나와요? 8,000원이 나오고요. 자, 네모 박스에 1.2개를 곱한 거에 네모 박스를 빼주는 이식만 남죠. 이렇게 지금 얘랑 얘만 남죠. 아래로 내려오면 자, 이 말은 뭐냐면 네모 박스가 지금 1.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모 박스를 하나를 뺐다는 얘기는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없어지면서 0.2개만 남았다는 뜻이고 0.2가 8,000원. 자, 여기 소수 있으면 마음에 안 들죠? 소수 없애려면 어떻게 곱하기 양쪽에 10을 곱해주면 2에다가 항상 이 사이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네모를 곱해준 게 얼마냐면 8만원. 자, 네모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8만원이 돼요? 4만원이겠죠. 그래서 값이 여기 10을 곱해줬기 때문에 4,000원이 아니라 4만원 0이 하나 더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검토도 좀 해볼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4만원에 20% 이익을 붙이면 얼마? 4이 8,000원이 되겠죠. 48,000원인데 안 팔려가지고 5,000원을 세일했어요. 4만 얼마예요? 3,000원이 됐죠. 그랬더니 원래 이 가격이 원가 얼마였죠? 4만원이었죠. 네. 4만원을 뺐어요. 얼마 남았어요? 3,000원. 3,000원. 문제 성립됐어요? 3,000원? 됐죠. 그럼 답 4만원 맞네요. 이렇게 검토까지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간부선발동은 보기가 항상 있어요. 35,000원, 4만원, 45,000원, 5만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네. 대입하기가 이런 게 대입하기가 쉽죠. 네. 그냥 대입해가지고 3원에서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 놓으면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좋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잘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신기한 게 우리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다 알지 못해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속성이거든요. 개념은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막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특히 간서는 고등학교 1학년 앞부분까지 여기까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합격은 해요. 이게 바로 커트라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3, 4관 학교나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해군부사관이나 육군이라든 시간 많이 남아있는 건 여기 공부하면 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있는 경우에는 우리 친구처럼 안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합격 커트라인까지만 맞추면 되는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그런데 시험이 좀 많이 남아있는 2개월 또는 한 6주 이상, 7주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 3, 4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경우에는 만점에 가까운 공부가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일단 해놓고 아 이거 어렵네 안 되네 이건 그만 포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정을 맞춰주는 게 합격 커트라인 더 올려주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느 시기 얼마 남았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표부터 차근차근 세워주셔야 돼. 우리 MBTI에서 또 J 같은 친구들이 계획 많이 세워놓는다고 하잖아요. 계획형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시험 문제 세계가 진짜 어떻게 보면 방대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객관식의 본질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스킬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또 빨리 풀 수 있고, 선생님 이런 문제 대입으로도 그냥 끝나는데요? 답 2번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풀이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 이제 우리 또 이 강의를 또 보는 비대면으로 보는 친구들도 이런 강의들을 다 먼저 문제를 빠르게 출력을 하시든지 여러분 핸드폰에 PC나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먼저 공부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근데 다 문제 어디에 올라가 있다? 바로 군뜨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군뜨 카페가 바로 떠요. 저희 9,000명, 9,300명, 9,400명 가입되어 있는 카페거든요. 여기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운 받아주시고, 등업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공부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